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대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도입니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김건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와 전자투표에 관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호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건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집합건물 쪽을 전문으로 일단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특별히 시행사 그리고 관리회사 우리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집회 컨설팅 또 집회 대행 업무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전자투표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대담회는 집합건물 이제 시민 아카데미 대담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1탄은 이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탄도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대담회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전자투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자투표, 전자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관리단 집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네, 김 변호사님, 관리단 집회가 무엇인가요? 네, 집합건물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관리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 소유자들 전체가 모여서 의결할 수 있는 그 의결기구를 관리단 집회, 총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보통 관리단 총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법상의 정식 명칭은 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해서 무슨 중요한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집회라고 하는 거는 총회 같은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전체 주주들인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회라는 게 단순히 만나서 모이고 그런 의미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아,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관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 기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전자투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 전자적 방법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여기저기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집합건물법에서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자적 방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이나 일반 집합건물에서는 전자투표를 거의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긴 해요. 아파트에 전자투표가 많이 이용되나요? 저희도 이번 달에도 전자투표로 동대표 선출하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와요. 카톡으로 와요. 그러면 거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사실은 전자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아, 그렇군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설 기관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 저희도 아파트에 가서 좀 건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우리 일반 집합 건물에서도 이제 도입할 때가 됐다.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비교하면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 쪽에서는 이렇게 전자투표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집회 컨설팅이나 자문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까지 딱 한 번 하는 거 봤어요. 딱 한 번 하는 거 같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을 안 되고 있어서 왜 이럴까라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대담을 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면 다 전자적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부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법에서 나와 있는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이 뭐냐 간단하게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보통신 기술은 뭐냐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뭐냐? 뭘 정했나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원칙적인 방법은 우리 본인 인증,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아니면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증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규약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 본인 확인 절차로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제 제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씩 궁금한 점은 이제 자세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자적 방법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예, 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네.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면 전자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에서 어떤 경우에 주로 활용이 네. 되는 건가요? 뭐 보통 전자투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까 뭐 집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집회에서 투표를 할 때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정 뭐 URL이나 아니면 뭐 정보를 주소를 제공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본인 인증을 하고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전자투표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찬반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 그렇게 하면은 전자투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단 정보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자 프로그램, 투표 프로그램에 접근한다라는 부분에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다. 두 가지 다 이용하는 시스템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우리 뭐 학교에서 투표를 하거나 예. 이런 투표 올 때 저희 핸드폰을 켜면은 문자 예. 메시지로 뭐가 오거나 톡으로 예, 예. 뭐가 오면은 네. 거기다 그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걸 타고 들어가서 네네. 찬성이나 반대냐 뭐 이렇게 클릭하는 경우가 예, 있는데 이런 예.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한 번만 해봐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못 안 해봐서. 해봐서 그렇죠. 네. 네,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뭐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의결권을 행사할 때만 주로 예. 쓴다고 보면 되나요? 예, 주로 의결권 행사할 때 쓰는데요.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면은 네. 소집 통지를 할 때도 전자적 방법으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 문서로 보내는 방법도 네. 있고요. 네. 또 의결권 위임할 때도 뭐 위임장을 전자 문서로 만들어서 주관자나 의장에게 전송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요즘에는 보니까 신분증을 뭐 스마트폰에다 집어넣고 신분증을 예, 제시하는 경우도 간혹 예, 있긴 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을 요즘 활용해서 많이 일을 하니까 네네 그 맞습니다. 뭐 통지라든지 이런 것도 전자적 네.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예.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예. 그러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면은 문자 메시지로 네. 관리인한테 예. 저는 A라는 사람을 네. 관리로 선출하겠습니다.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네.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단순히 문자 메시지 텍스트를 발송한다. 예, 그러니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내 의사를 텍스트로 써서 보낸다. 이런 방법은 사실은 전자적 방법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다만 우리 규약에 정함이 있다고 하면 규약에서는 전자 문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뭐 투표 용지를 혹은 서명결서 용지를 찍어서 함께 발송한다, 보낸다. 이런 방법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우리 집합건물법에 예정하고 있는 본인 인증 절차를 사실 거칠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저는 예. 뭐 A라는 사람을 관리로 선출하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는 방법 자체는 집합건물법에서 예. 상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규약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건 네.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하면 되나요? 규약으로 좀 잘 정해야 되는데요. 네. 본인 인증 절차가 사실 문제예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본인 인증이나 전자서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법적으로는. 그쵸. 예,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약에 정하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문자 메시지로 뭐 인증 번호를 받아서 관리단이 제공하는 인증 번호를 받아서 그걸 입력하고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접속하거나 혹은 규약에 우리는 신분증 사본 파일을 어디로 보내주면 관리단 측으로 보내면은 저희는 본인 확인이 된 거로 간주해서 이제는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본인 확인 절차를 좀 완화시켜 놓으면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한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집합건물법에서는 본인 인증을 거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예, 예. 투표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예. 그럼 이 본인 인증 같은 경우도 규약에 정하는 본인 인증이 있고 예예. 그냥 법에서 인증되는 본인 인증이 있고 본인 인증도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예예. 본인 인증은 사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본인 인증이라 하면 네. 이제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 플러스 공동 인증을 통한 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예.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예. 낯선 개념일 맞습니다. 텐데 예, 예. 이거를 전자 서명 말고 우리가 네. 흔히 이용하는 거 네. 뭐 어떤 사례 네. 같은 걸 통해서 예, 말씀해 주실 수 예를 있을까요? 들어보면은 네. 이게 전자서명법에 사실 개정이 돼서 네. 좀 더 이게 완화가 돼서 민간 사업자들도 이제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은 전자서명 인증서를 막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발행되는 거를 네. 제가 찾아보니까 21개의 전자서명 인증서가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 공인인증서가 몇 개 없었잖아요. 예, 예. 한 두세 개 정도 제 예. 기억에는 그렇게 예. 없었는데 지금은 네.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 핸드폰 우리 사회자님 핸드폰도 뒤져보면은 분명히 네. 하나는 깔려 있을 건데요. 그런가요? 통신 3사들의 인증서, 네. 뭐 KT 패스, 뭐 네. SK텔레콤 패스, U 플러스 패스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통신 3사가 지금 제공하는 인증서고요. 은행들의 인증 서비스 네, 이런 부분들도 실한 인증서, 뭐 KB 국민 인증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민간 인증서로 인정이 되고요.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21가지 인증서가 지금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쳤다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본인 인증.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 뭐 스마트폰에서 뭐를 뭐 구매한다든지 할 예, 때 핸드폰에서 정보를 변경한다고 할 때 예. 뭐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증번호 같은 게 와서 네, 그 맞아요. 인증번호를 예. 입력해서 예. 뭐 본인 스마트폰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예. 본인 인증을 해서 이제 예, 다음 예.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집합권법에서 얘기하는 본인 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엄밀히 인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본인 그럼 확인. 그건 확인이라고 봐야겠죠. 그건 본인 인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이거는 거예요? 인증서를 통하거나 아니면 전자서명을 네. 통한 인증은 아니고요. 네. 우리 규약에서 정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네. 그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나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나 본인 인증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었는데 예. 그건 아니고 예,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뭐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것만 본인 인증이고 네네. 문자 메시지로 이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거는 네. 그냥 본인 확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예, 예. 집합권법에서 얘기하는 본인 인증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하는 것은 본인 네. 인증. 네. 나머지 뭐 문자 메시지에 네. 번호 써서 하는 거는 본인 확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합권법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또 예. 돌아와서 그럼 예. 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할 때 이건 예, 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참 여쭤볼게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예, 이런 예. 것은 예. 뭐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이런 예. 방식은 예. 허용되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 이게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다가 관리단에서 보내주는 뭐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서 전자투표를 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한 전자투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규약의 정함이 있으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예. 뭐 제 핸드폰에도 인증서가 한두 개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일수록 또 이제 아파트에는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니까 예, 예. 이제 이분들이 다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전자투표 제도가 잘 활발하게 이용되기 예, 예.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에서는 전자투표를 사회자님께서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서울시에서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아유. 그래서 지금 민간 인증서가 좀 많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21가지 인증서 중에 하나는 깔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인증서 하나는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전자투표만 하더라도 전자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투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정하는 거니까 다른 방식도 쓰고 전자투표도 하나 추가로 하는 거기 같이 때문에 이제 병행해서 할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집합 건물 분야에서는 전자투표가 잘 활용되지 않고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전자투표가 잘 활용된다라고 하는 네네. 거는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예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도록 좀 완화시켜 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문자 예. 메시지에 이제 예, 인증번호 같은 걸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요? 그렇죠. 어. 집합건물법령에는 아직까지 확인 절차로 떨어뜨려 놓지는 않았으니까 규약의 근거, 그냥 규약에다 위임을 해줬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예. 아,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아파트 부분에서 이제 전자투표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이제 인증서가 아닌 본인 예. 확인 절차를 통해서도 투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집합 건물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네.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 건물 네. 분야에서는 이런 본인 확인만 하는 거 가지고는 전자투표가 예,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인증까지 지금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약에서 혹시 떨어뜨려 주면 훨씬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 개정을 하면 좋은데요. 네. 규약에다 일단 위임해줘서 일단 네. 규약에서 한번 개정을 해보고 쉽지 않겠죠, 개정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어르신들은 이용 못하는 것일 거고 핸드폰에 인증서가 있다고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김 변호사님 규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도 좀 잘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바꿀 수 있으면 사실은 좋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일반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서면 네. 결의서를 네. 발송해서 의뢰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사진을 찍어서 뭐 하시는 예. 경우들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진짜 사진 예술가가 되신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보니까. 잘 찍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서면 결의서를 찍어서 예. 관리단 쪽에다가 이제 아까 뭐 문자 메시지를 네.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서면 결의서를 찍어서 관리단 쪽에다 이렇게 발송을 하거나 네네. 또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스캔하거나 그런 기능들도 많이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스캔할 예, 수도 예.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활용하거나 또는 스캔한 것을 보내는 거 이것도 예. 이거는 전자적 방법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네. 뭐 서면 결의라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본인 인증을 거친다라고 네. 하면 혹은 뭐 규약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나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자문서를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니까 전자적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아 근데 이 서면 결의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거 이거 서면으로 네.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 부분도 네. 예. 일단 실무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많이 해요. 저희도 네.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제 밑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세요라고 다 기재하거든요. 네. 예. 이 방법을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 확인 절차나 인증 절차가 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자문서법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자문서법이요? 예, 전자문서법에 네.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는 요건에 대해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 뭐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 이미지 파일도 문서로 현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아예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런 형태로 서면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거나 PDF 파일을 보내거나 하는 것도 단순히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서면 결의다 이제는 전자적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서면 결의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는 단순히 뭐 사진도 사실 디지털 파일일 거 네네.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도 네. 이제 요즘에는 사실 그게 실물 보내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이 되니까 예, 예. 이 자체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해도 그렇죠. 되겠네요. 예, 전자문서법에서도 그런 걸 이제는 가정해서 이제는 이런 파일들도 서면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서면이다. 발전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게 디지털로만 돼 있어서 이제 그렇죠. 서면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팩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항상 네네. 그 전화번호 적을 때 밑에다가 네. 팩스 번호 팩스 적는 번호 경우들이 적죠. 많았죠. 이 팩스 같은 걸로 예. 발송하는 거, 이 사실 예, 예. 팩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복사기랑 비슷한 예, 뭐 예. 이제 멀리에서 복사하는 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네네. 같은데 이 팩스로 서면 결의서를 네. 발송하는 거는 예, 예. 우편으로 서면 결의서를 발송하는 것과 네.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팩스를 보내는 거는 전자적 정보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팩스 그렇죠. 기계에 서면이 쫙 해서 나오잖아요. 네, 사본이 그렇죠. 사본, 네, 맞아요. 사본 서면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사본의 뭐 위임장이나 서면 결의서가 유효하냐 이런 문제로 사실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판례들은 사본도 거의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서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이 없으면은 그럼 예, 예. 사본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관리단 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는 네. 주로 이제 전자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활용되기도 네. 하지만은 이제 집회 소집 통지를 하거나 예. 또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바쁠 때는 다른 분한테 대신 부탁해서 의결권 예. 행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의결권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전자적 방식의 형태로, 예. 그러니까 전자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네. 관리단 쪽에 통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네.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하는 경우에 음. 이 소집 통지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뭐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소집 통지서가? 보통 서면으로 하죠. 보통 서면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체국에 이렇게 등기로 발송하죠. 언제까지 그 네. 발송해야 되는 거죠? 집회일로부터 일주일 전, 그리고 보통 -8 하시면 돼요. 아, 그때까지 발송을 해야 되는 거라고 예, 예.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서면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즘에 제가 예.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예. 이게 전자적 형태로 그게 예. 문자 메시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자적 예. 그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를 발송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네. 적법한 소집 통지라고 네. 볼 수 있나요? 문자 메시지에 텍스트 파일, 텍스트를 써서 네. 뭐 언제 어떤 안건을 하겠다라고 쭉 써요. 써서 그거를 그냥 문자만 딱 보내요. 이런 경우는 텍스트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자 문서를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전자 문서는 아까 서면으로 봐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문자 메시지 텍스트랑 전자 문서랑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소집 통지서 서면을 만들어서 이거를 파일 형태로 만들거나 PDF 파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한글 파일 형태로 첨부를 하는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서식 그 자체를 예. 그러니까 이걸 스캔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네. 파일 형태를 첨부해가지고 예. 발송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것도 거죠? 전자 문서니까요. 네, 그렇죠. 다만 텍스트를 그냥 기재해서 발송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죠. 서면으로 보기엔 좀 어렵죠. 이 텍스트 사실 뭐 본질적으로 보면 제가 기계는 잘 모르지만은 네네. 본질적으로 보면 텍스트도 네. 전자 부호고 네네. 첨부돼 있던 이 전자 문서들도 전자 부호인데 약간 그런 예. 점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텍스트를 전자 문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은 엄청 길어져요. 일단 엄청 길어지는 사실은 실무상 문제도 있고 네. 서면 결의식 양식도 사실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서면 결의식 양식까지 텍스트를 이렇게 쓸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텍스트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위협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사실 소집 통지를 할 때는 예. 소집 통지서만 발송하는 게 아니라 뭐 위임장 양식이라든지 예. 뭐 아니면 서면 결의서 같은 것도 함께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렇게 텍스트만 보내는 경우에는 그런 양식들을 함께 발송할 수는 없겠네요. 네, 좀 어렵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첨부해서 보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 서면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근데 이제 워낙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 서면 소집 통지서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 형태로 네. 발송해서 소집 통지를 하는 것도 네. 가능하긴 하고 다만 이제 예.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서면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보다는 통지를 하라라고 규정이 돼 있고 다만 통지 장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구분 소유자들이 통지 장소로 신고를 하면 그 장소로 이게 발송을 하도록 돼 있고 신고를 안 하면 전유 부분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전자 문서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이 과연 적법한 통지 장소로 보낼 것인가 장소에 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게 통지 장소를 뭐 전자 문서로 보낼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두면 사실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상법에서도 주주총회 할 때 우리 소집 통지서를 개별 네. 동의를 하면 이게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난 전자문서로 받겠다라고 동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이 방법도 사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서면 통지서를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게 제일 법적으로는 제일 깔끔한 제일 방법이네요. 심플하죠. 깔끔하죠. 아, 하지만 미래 사회에도 계속 이런 네. 문서를 발송하는 게 과연 통용될 것인가? 사실
우편을 보내도 도달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렇죠. 네.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문자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비슷한 취지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제가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예.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관리인한테 문자 메시지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의결권을 위임할 테니까 그 네. 사람이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위임을 했다. 네네. 뭐 이러면은 네. 지금 뭐 집합건물법은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것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문자 네. 메시지 텍스트로 그렇게 기재를 해서 보낸다 의장에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것도? 왜냐하면 시행령에는 저희가 네.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한테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서면에는 아까 전자문서는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소한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야지 단순히 텍스트만 써서 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례들도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보냈을 때는 위임 의사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이거는 위임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럼 김 변호사님이 예. 소송하는 경우에도 그런 예. 문제들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죠. 제가 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내서 이게 캡처해서 제출했다. 아, 내가 위임한 사실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제출하면 저희는 이건 위법한 위임입니다라고 해서 효력을 부정하면은 법원에서는 부정. 효력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문자 메시지로 위임한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첨부 파일로 위임해서 보내는 예. 그런 경우들도 혹시 보시긴 하셨나요? 저희가 실무에서는 아까 서면 결의서랑 비슷하게 네. 소집 통지서에 위임장을 보낼 때는 어디로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전화번호, 그다음 팩스, 뭐 이메일 다 적습니다. 아. 최대한 쉽게 위임장을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첨부 네. 파일로 작성해서 예, 보내주시는 것도 어쨌든 그 예.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보통 이제 예. 취급하는 거라고 근데 생각. 실무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네. 그거를 받은 사람이 출력을 해서 집회장에 서면으로 가져가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덜 하는데 네.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의장이 그 파일을 가지고 그냥 집회장에 왔다. 출력을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과연 유효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예. 최소한 이렇게 첨부 네. 파일로 해서 예. 위임장을 제출하더라도 예. 이제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출력해서 네. 관리단 집회 장소에 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라고 예,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네. 뭐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파일 형태로 만약에 가져왔다라고 하면 과연 유효할 것이냐,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냐 과연 아까 말씀드린 전자문서법에 따르면은 그런 파일들도 전자문서고 서면으로 봐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고. 예. 서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피해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종이 서면을 제출하는 게 제일 좋고 예. 만약에 전자적 형태로 하더라도 그걸 출력해서 비치하는 게 좋고 예. 최소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만을 보내는 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그 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 전자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본인 인증이라든지 아까 뭐 인증서, 전자서명 같은 거 말씀들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자적 방법들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김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좀 이 관리단 집회와 전자적 방법에 관련돼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고요. 인사 말씀까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관리단 집회를 많이 자문하거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네. 의결권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면 결의서나 위임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좋다. 일단 보내주시라라고 이렇게 소집 통지서를 넣죠. 뭐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다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전자투표거든요.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는 디지털 사회.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희도 공동주택처럼 아파트처럼 이제 전자투표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최대한 저도 많이 이제는 현장에 많이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어떤 이게 부분이? 개인 정보를 네. 취급하다 보니까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문자 메시지 발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관리단에서 이제 예. 그 전자투표에 관련된 걸 진행하려면은 예. 그 입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이긴 해요.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가.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럼 그 동의서를 예. 못 받으면은 예. 뭐 예를 들면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지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민간 위탁기관에 주고 다시 또 발송하고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동의 없이 활용한다고 하면 혹시나 또 처벌될 염려가 있으니까 다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자투표를 하면서 바로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클릭을 해서 동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항상 머릿속에 예.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예, 먼저 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또 마지막에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예, 예. 네, 김 변호사님 그럼 예. 인사해 주시고요. 예, 오늘 대담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서울 시민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